이번에 갤럭시 S20 시리즈들은 성능적인 부분에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갤럭시 S20 시리즈들이 성능이 좋은 건 알죠. 그렇지만 갤럭시 Z 플립 모델도 충분히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제품 카메라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갤럭시 Z 플립보다 갤럭시 S20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카메라가 갤럭시 S20 시리즈가 좋은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갤럭시 Z 플립 모델은 접어서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요. 접어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와, 저거 갤럭시 Z 플립이다 할 수 있는 새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제품의 매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갤럭시 Z 플립 모델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피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갤럭시 언팩 2020을 통해서 공개한 갤럭시 Z 플립 모델은 이미 출시가 되었고요. 갤럭시 S20 시리즈도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Z 플립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될지 갤럭시 S20 시리즈를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제가 좀 다르게 한번 꾸며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갤럭시 Z 플립 모델과 갤럭시 S20 시리즈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7가지 영역에서 가감없이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즉 오랜만에 돌아온 가감없는 비교 시리즈입니다. 갤럭시 Z 플립, 갤럭시 S20 모델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면서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갤럭시 S20 모델의 초기 설정 팁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테크 신제품들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피 채널을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제품 가격이 다르죠. 갤럭시 S20 모델은 일반 모델이 124만 8,500원, 플러스 모델이 135만 3,000원, 울트라 모델이 159만 5,000원의 가격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모델은 165만 원이에요. 가격적인 부분에선 울트라 모델과 Z 플립 모델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 손에 있는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일단 이러한 가격 차이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뒤에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사실 두 제품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디자인, 즉 폼팩터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갤럭시 S20 모델은 우리가 그간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즉 바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0 모델은 전면에 모두 엣지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고 베젤은 매우 슬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두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모델까지는 7mm대 두께를 가지고 있고 무게도 울트라 모델을 제외하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좋은 그립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갤럭시 Z 플립 모델은 6.7인치 스마트폰을 세로로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죠. 펼쳤을 때 두께는 7.2mm로 슬림합니다. 무게는 183g이고요. 그렇지만 이 제품 접었을 때는 최대 17.3mm가 되기 때문에 조금 뚱뚱해집니다. 즉 펼쳤을 때는 두 제품 모두 울트라 제품을 제외하고는 7mm대 슬림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스마트폰이에요. 색상은 S20 모델이 그레이, 블랙, 블루, 화이트, 레드 등 다양한 색상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흔히 인덕션이라고 불리는 블랙의 카메라 부분이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이 부분이 예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모델은 갤럭시 S20 클라우드 핑크 색상입니다. 구독자분들이 S20 일반 모델도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구해왔습니다. 갤럭시 S20 클라우드 핑크 모델의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하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실 수가 있으세요. 갤럭시 Z 플립 모델은 미러 블랙, 미러 퍼플 두 가지 색상으로 국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면 왼쪽 상단에는 듀얼 카메라가 위치를 하고 있죠. 일단 이 모델의 디자인과 컬러 역시 약간 아쉬움이 남아요. 특히 톰 브라운 에디션을 보고 난 뒤 보면 안 될 것을 보고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모델도 같은 무광의 디자인을 적용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실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두 제품 일반적인 스마트폰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고 컬러 그리고 광택 등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S20 시리즈들은
모두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돼서 확실히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갤럭시 Z 플립 모델은 플랫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이 적용되어 있어서 확실히 컨텐츠 등을 감상을 할 때는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디스플레이 스펙도 다르죠. 갤럭시 S20 모델은 WQHD 플러스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갤럭시 Z 플립 모델은 FHD 플러스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은 인터넷 페이지를 띄워봤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0 모델은 120Hz의 부드러운 화면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기능은 현재 FHD 플러스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기능을 WQHD 플러스에도 적용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과연 적용이 될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또한 두 모델 디스플레이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Z 플립 모델이 좀 더 긴 것을 볼 수가 있죠. 21.9:9의 화면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영화관 스크린과 유사한 화면으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할 때도 괜찮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두 모델은 디스플레이에서도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 바로 스펙입니다. 일단 카메라를 제한 스펙만 비교를 해보면 갤럭시 S20 시리즈는 현재 출시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최강의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65를 탑재하고 있고 램 12GB, 저장 공간 256GB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반면 갤럭시 Z 플립 모델은 이보다는 조금 못한데요.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 램 8GB, 저장 공간 256GB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제품이 이렇게 스펙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삼성전자가 일부러 라인업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스펙을 구분을 뒀다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지만 두 모델의 기획이나 개발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스펙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스펙적인 부분에서 보면 분명히 갤럭시 S20 모델이 우위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갤럭시 Z 플립 모델도 어딜 내놔도 꿀리지 않는 스펙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는 두 모델의 스펙 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는 용량적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45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Z 플립 모델은 3300mAh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죠.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서 이미 보여드렸는데요. 최대 밝기로 해둔 상태에서 각각 최대 11시간 이상, 9시간 이상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Z 플립 모델이 갤럭시 S20 모델에 비해서 가장 처지는 부분이 바로 카메라입니다. 이 모델은 1200만화소 광각,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 전면 카메라는 1000만 화소입니다. 나쁜 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갤럭시 S20 모델이 워낙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갤럭시 S20 모델은 여기에 6400만화소 망원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800만화소 광각, 4800만화소 망원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갤럭시 S20 시리즈들은 망원 카메라 그리고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 광각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망원 촬영 등에 있어서는 확실히 S20 시리즈들이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도 8K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망원 사진을 많이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S20 시리즈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K 영상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8K 영상을 4K에 맞춰서 잘라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S20 시리즈를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1200만화소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Z 플립 모델의 카메라도 괜찮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러한 카메라를 사용할 때 Z 플립 모델은 새로운 사용신들을 몇 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려두고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삼각대 없이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할 때도 좀 더 편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하이 앵글로 촬영을 할 때도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방수입니다.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보면 어떤 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방수고요. 어떤 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또 방수더라고요. 갤럭시 S20 모델들은 IP68 방수 방진이 가능하고요. 플립 모델은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폴더블 스마트폰에 방수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즉 방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S20 시리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 두 모델은 인증 방법이 다릅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는 화면 내 지문 인식, 즉 온스크린 지문 인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갤럭시 Z 플립 모델은 사이드 부분에 지문 인식 센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 부분에서 지문 인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용자분에 따라서 선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지문 센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면 내 지문 인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둘 다 얼굴 인식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얼굴 인식 기능은 보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홍채 인식을 포기한 게 전 좀 아쉬워요. 네, 오늘 이렇게 갤럭시 Z 플립 모델과 갤럭시 S20 모델을 7가지 영역에서 가감없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갤럭시 S20 시리즈는 현재 출시가 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 최강 스펙을 가지고 있고 특히 카메라 부분에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최대 3배, 최대 10배 등의 하이브리드 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반면 갤럭시 Z 플립 모델은 세로로 접을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다른 스마트폰들과 차별화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또는 이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모델이 마음에 드시는지 저도 매우 궁금하네요. 두 제품 중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는 제가 갤럭시 S20 시리즈들의 초기 설정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